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11월 23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예, 거의 다 끝났고요. 네. 최근에 발표하는 최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은 10월 말로 분기가 끝나는 기업들입니다. 예, 9월 말이 아니라. 네. 예, 오늘 말씀드린 이제 베스트바이도 10월 말로 분기가 끝나는 기업이고요.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제일 먼저 좀 예. 빨리 발표를 하고 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래도 좀 실적을 발표를 마감을 해야 되는 보통 분기 끝나고 한 45일 이내 발표해야 되죠. 예, 그렇죠. 45일 이내 파일링을 해야 되고 예. 미국도 거의 비슷한 시기까지 파일링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실적이 조금 뭐 좀 자신이 없고 예. 예. 조금 또 좀 작은 기업일수록 마지막에 다 몰려가지고 예. 네. 또 주총도 일부러 같은 날 막 하듯이 예. 실적 발표도 약간 숨기고 싶으면 제일 뒤로 미뤄서 다른 기업들 많이 발표할 때 이렇게 묻어서 그렇죠. 예, 이렇게 발표하려는 경향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베스트바이는 왜 이렇게 늦게 발표를 하나 좀 약간 그런 의심을 했었는데 이게 그 분기가 10월 말로 끝나는 예, 거군요. 10월 말로 끝날 뿐만 아니라 네. 지금 회계연도가 FY 23입니다. 네. 예. 벌써 이제 23 회계년도의 예. 3분기네요. 예, 3Q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오히려 회계년도는 굉장히 앞서가는 기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베스트바이 앞전에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하이마트 뭐 이런 식으로 예. 해서 그 전자제품 파는 데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네요. 예. 하이마트 하니까 딱 개념이 잡히네요. 예, 근데 그 미국의 그 매출이 집중돼 있고 인터내셔널의 한 10% 정도 수준의 이제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시총은 한 17.98 빌리언이고요. 주가는 네. 79.88불로 마감을 했는데 어제 12% 정도 급등을 했고요. 네. 실적 발표는 장 전에 있었습니다. 장 전에 있었는데 매출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우려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네.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낮았는데 그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탑라인하고 바텀라인이 10에서 30% 또는 50% 정도 역성장이네요. 예, 감소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고요. 그렇지만 그 컨콜이나 그 경진의 코멘트를 보면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좀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고 수준도 좀 잘 그 관리가 되고 있고 재고 조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이 기업에 한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애플 관련해서 좀 코멘트가 여기에는 써놓지는 않았지만 나오는데 애플 그 아이폰의 재고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좀 코멘트가 IT 애널리스트들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매출이 10.59 빌리언이 나왔고요. 컨센이 10.31 빌리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YOY로는 11%가 그 매출이 줄었고요. 그 국내하고 그 해외 이렇게 보면은 국내가 9.8 빌리언 그리고 해외가 787 밀리언 해서 10% 뭐 좀 안 되는 네. 수준이 해외 매출 비중이고요. 국내 해외 뭐 이렇게 한 10% 내외 정도 좀 더 되게 그 매출이 줄었는데 해외는 특히 강달러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있었고요. 그게 한 4.8% 정도 된다고 그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해외도 강달러 영향을 제거하면은 10% 남짓의 어떤 매출 감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코멘트 나오는 거로 보면은 컴퓨터, 홈시어터 등 전반적으로 모든 품목에 걸쳐 매출 감소가 있었고요. 이 회사도 온라인 매출이 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 네. 온라인 매출로 한 10%, 한 11.6% 정도 매출 감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 총이익률도 22%로 한 1.5%
1.5%포인트 YOY로 감소를 했는데 홍보비하고 물류비용 등이 증가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쪽도 한 45%가 줄었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restructuring charges 뭐 이렇게 돼가지고 구조조정 비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조조정 비용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조정 영업이익률은 뭐 유통기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3.9% 정도 나왔는데 YOY로 한 1.9%포인트가 감소를 했습니다. 순이익하고 조정 EPS 보면은 각각 44%, 33%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그 주주 환원으로 보면은 분기 배당을 0.88불을 확정을 했어요. 네. 보면은 여기에서도 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조정 EPS가 1.38불 나왔잖아요. 그래서 분기 배당 0.88불이면 절반이 넘는 수준을 배당을 하고요. 굳이 여기 또 그 날짜를 써놓은 거가 지금 11월 23일이잖아요. 분기 배당을 0.88불로 확정을 해놓고 그 기준이 되는 날을 12월 13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먼저 알려주고 네. 배당을 받을 사람은 이때까지 주식을 사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배당을 지급하는 날은 내년 1월 3일이 됩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그 배당 받을 자격은 먼저 확정이 되고 네. 배당은 나중에 알려주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은 먼저 배당을 알려주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배당을 받을지 말을지 선택권을 주는 거죠. 이런 제도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가만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게 예. 우리나라는 12월 말자로 주주 명부를 폐쇄해가지고 예. 네. 그리고 이제 3월달에 주총을 해서 그 배당금을 확정을 해서 예. 주잖아요. 예.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분기 배당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해줍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작년 연말로 주주 명부에 있는 그 주주들한테 분기 계속 주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 배당할 때마다 예. 전 분기 말 이렇게 기준일이 이렇게 있는 겁니까? 이를테면은 네. 3분기 기준으로 9월 말에 주주인 사람한테 배당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할 때 네. 그때 전후로 해가지고 배당액을 확정을 합니다. 확정하고. 그래서 3분기 말에 주주였던 사람들한테 배당을 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분기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예. 작년 연말에 주주 명부에 있었던 사람이 올해 분기 배당을 다 받아가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네. 예. 계속 분기별로 예. 어떤 주주들한테 배당을 줄지 예. 계속 이렇게 주주 그 배당 기준일에 해당되는 주주들한테만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 부분을 음영을 쳐온 이유가 방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깜깜이 배당 제도를 바꾼다. 네. 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네. 그게 이제 바로 앞에 말씀드린 먼저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 주주 배당액을 확정을 하니까 네. 자기가 주주인데 실제로 배당을 얼마 받을지 받을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예. 예. 근데 미국은 먼저 배당을 확정을 해놓고 배당받을 주주를 그 다음에 확정을 하기 네. 때문에 주주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죠. 예. 예.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예. 그 기준일에 배당락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 배당락이 일어나는데 당연히 이제 주주가 내가 이번에 얼마 정도 배당을 받을 거니까 예. 배당락이 얼마가 일어날지도 이제 좀 알아야 되고. 예. 근데 그 배당락도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배당락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은 예. 어떻게 배당이 확정될지 모르니까. 그런 거는 빨리 개선돼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되게 좀 예. 떨어지는 거죠. 예. 사실 먼저 배당을 정해 놓으면은 배당락에도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돼서 시장이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얘기를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주식이라는 게 예측 가능성이 제가 주식의 멀티플을 결정하는 거에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한
이 주주로서 미래 현금의 흐름에 대한 예측 가능성, 그 feasibility라든지 그 현금이 또 실현될 수 있는 feasibility, 예. 그 두 가지에 따라서 저는 멀티플이 변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개선할 수 있으면 어차피 줄 거, 예. 그죠? 네, 미리. 그리고 뭐 주주총회에서 뭐 주주들이 막 얘기해서 배당을 갑자기 더 올려달라 한다고 해서 뭐 더 올라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뭐 회사가 정했던 그 배당을 주총에서 그냥 승인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빨리 도입하면 좋은 거는 빨리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업도 상당히 주주 친화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 YTD 기준으로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으로 총 1.06 빌리언의 주주 환원을 지금까지 했고요. 네. 보시면 이제 순이익이 밀리언이 빠졌는데 순이익이 277밀리언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네. 그러면은 그냥 곱하기 4하면은 해도. 1빌리언이 좀 넘는 수준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1.06빌리언을 주주 환원에 활용을 했어요. 거의 뭐 90% 다 주주 환원한 거네요. 예, 그렇죠. 여기 중에서 이제 배당을 595밀리언을 했고 자사주 매입을 465밀리언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밝힌 거는 자사주 매입이 지금까지 465밀리언이었는데 올해 1빌리언까지 확대하기로 했어요. 1빌리언까지. 그러니까 남은 이 지금 두 달 동안에 예. 한 달 반 예. 남았는데.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500밀리언 이상 더 한다는 얘기죠. 이러니까 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네요. 예. 어제 몇 프로 올랐다고요? 11%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컨센 대비도 약간 좋게 나오긴 했지만 예. 작년 대비해서 이제 11% 정도 지금 빠졌고 매출 예. 같은 경우에. 근데 그런 우려는 뭐 주가가 이미 선반영을 해서 빠졌는데 항상 이제 올라올 수 있느냐 예. 그 부분인데 재고도 그렇게 우려했던 것보다 나쁘지는 않지만 예. 또 이 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한다는 말은 예. 기업이 현금이 많구나. 예.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높을 때 현금이 없는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자신감. 예. 그 교과서에도 나와요, 그죠? 예, 맞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왜 주가가 좋은가에서 예. 이제 기업의 자신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신감이 보이고 아니 자사주를 이렇게 하면 정말 주주 환원율이 뭐 150%가 넘어가겠는데요.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재고 말씀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김에 좀 여기 BS를 제가 안 붙여왔는데 네. 재고가 그 3Q 말 현재로 7.3빌리언인데 이 수치가 YOY로 14.7%가 감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감소했어요? 예, 늘어나지 감소했다. 않고. 예, 이 회사도 이전에 그 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재고 조정도 하고 또 인원 감축도 한다고 선언을 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경영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좀 올해 이제 좀 유통기업들이 힘들었던 그 구간 동안에 약간 이제 네. 자구적인 어떤 자구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인원 조정도 아까 이제 그 구조조정 비용에서 나타나듯이 있었고요. 그리고 재고도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앞으로도 이제 타이트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고가 15%나 줄었다는 게 정말 좀 서프라이즈네요. 이게 예. 보통 뭐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것도 매매할 때 재고가 이제 막 쌓이기 시작할 때 안 팔리니까 예. 재고가 쌓이고 재고가 쌓이는 게 기업들한테는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니까 가격을 예. 또 낮춰서 팔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재고가 이제 급증을 할 때 주가가 이제 또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실제로 이제 뭐 수익이 아주 많이 날 때보다는 예. 재고가 또 줄어들 때 예. 그때가 이제 좀 매수 타이밍이기도 한데 베스트바이가 이렇게 작년 동기 대비해서 15%나 재고가 줄었다는 게 예. 굉장히 관리를 잘한다는 예. 생각이 드네요. 좀 인상적으로 예. 저도 봤고요. 관리도 잘하고 예. 뭔가 수요단에서 다시 좀 살아나나 이런 생각도 예. 듭니다. 4Q 가이던스를 줬는데
동일 매장 매출 comparable sales라고 여기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게 10% 정도 YOY로 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마이너스 폭 자체가 3Q랑 비교해 봤을 때 YOY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 기업에 한해서는 거의 이제 바닥 구간을 좀 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영업이익률이 아까 보면은 3.9%였는데 4Q에 한 4% 정도 조금 더 상회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4Q를 바라보는 시점 자체 그 시각 자체도 회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이번에는 3.9% 나왔는데 4Q에는 4%를 살짝 넘어설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밸류에이션 좀 살펴보면은 PER 기준으로 한 10.4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그 히스토리컬하게 보면은 거의 그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에 위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많이 갈 때는 한 18배, 평균으로 봐도 한 15배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과도하게 좀 그 멀티플이 좀 빠져서 거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PBR로 보더라도 뭐 큰 게 의미는 없는데 이것도 이제 밸류에이션 하단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뭐 이런 기업들은 이익이 좀 변동성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PER 같은 경우가 10배를 살짝 깼던 경우가 코로나 때, 코로나 때도 10배 살짝 깨고 올라왔었네요. 보니까. 그리고 2018년 말 금리 공포 때문에 S&P 500이 한 20% 빠졌을 때 이때도 10배를 살짝 터치하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지금이 딱 그 수준이네요. 10배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PBR도 보니까 4.8배를 깨면 항상 이제 매수 찬스였던 것 같은데 지금도 또 똑같이 이제 4.8배를 살짝 깨고 있는 그런 깨었다가 10% 올라오면서 5.1배가 지금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단 수준을 뭐 터치하거나 약간 하향 돌파하면은 그 구간에 머무는 시간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베스트바이 오늘 실적 발표를 정리해 주시는 걸 보면서 조금 인상 깊었었던 게 이렇게 코로나 때 이제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이제 주가가 빠졌고요. 이런 부분들이 내년 경기 침체까지 또 앞으로 다가올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더 빠질 거다라는 부분이 이제 지금 우려인 부분인데 주가가 더 빠지려면 어제 우리 최 상무님이 두 가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가 어닝이 더 깨지든지 아니면 금리가 더 올라가면서 할인율이 더 높아지든지 맞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 지금 어제도 보면 국채 금리는 또 3.8%가 깨졌어요. 그런 상황인데 어닝이 더 깨지는지 가장 이 소비에 밀접한 베스트바이는 사실 동네마다 다 있기 때문에 자주 가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 뭐 물론 이제 업체마다 다르고 또 그 재고나 인력을 관리하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겠지만 베스트바이는 좀 관리를 좀 잘 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네요. 사실 뭐 베스트바이만 이렇게 관리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미국에 그 오랫동안 살아남은 그 섹터의 1등 기업들, 우리가 뭐 그런 1등 기업들을 항상 저희는 이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여러 번의 리세션이나 그런 경기 침체나 여러 가지 경기 쇼크 상황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조조정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컨센보다 우려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또 주가는 회복하고 그런 과정이 이제 반복되는 게 주식의 속성이다. 이런 말씀까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베스트바이 실적 발표를 꼼꼼히 이제 뜯어서 우리 최희도 상무님 발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